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리버레인의 보고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2025년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QEC가 유틸리티 규모 양자 컴퓨팅에서 최우선 과제가 된 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 회사들은 우리는 큐비트가 100개다, 1000개다 하면서 양적 경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류를 잡지 못하면은 큐비트가 100만 개가 있어도 그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라는 것을요. 그런데 25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4년까지만 해도 QC 관련 논문은 고작 36건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25년에 무려 120건의 동료평가 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년 만에 연구 성과가 3배 넘게 폭증을 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학구적인 열풍이 아닙니다. 서피스 코드, 베이컨 쇼어 코드, 보소니 코드 등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7가지 오류 정정 코드들의 이론을 넘어서 실제 하드웨어에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서피스 코드는 전체의 62.7%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볼까요? 자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2025년 한 해 동안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의 자금이 양자 시장에 쏟아부어졌습니다. 퀀티넘의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돌파했고 사이콘텀은 70억 달러, 구글에서 분사한 샌드박스 AQ가 57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시장이 커지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인수합병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2026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리버레인은 아주 흥미로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네 큐비트 몇 개야? 라고 묻는 건 촌스러운 질문이 되죠. 2026년부터는 큐옵스라는 새로운 측정 기준이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큐옵스는 에러 없는 양자 연산 횟수를 뜻합니다. 우리가 통신 속도를 이야기할 때 2G, 3G, 4G, 5 시대로 넘어왔죠. 양자 컴퓨터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킬로, 메가, 기가, 테라까지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기업들이 주장해왔던 모호한 양자 우위라는 마케팅 용어 대신 우리는 1초의 에러가 몇 번 없는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정확한 숫자로 승부를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2026년은 바로 이 시스템의 레벨 혁신, 진정한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무서운 사실이 있는데 리버레인 보고서는 RSA 암호 체계에 대한 현실 자각을 경고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인터넷 암호를 깨려면 2천만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멀었네 하고 안심을 했죠.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 똑똑한 QEC, 오류 정정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면 고작 100만 큐비트만 있어도 RSA 암호를 뚫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큐비트가 20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이건 전 세계 정부와 보안 기업이 떨어진 발등의 불입니다. 아이온큐 같이 양자 보안 기술을 가진 기업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거시적인 흐름을 봤으니 이제 아이온큐가 실제로 땅을 파고 깃발을 꽂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벤터빌드 대학과 EPB가 손을 잡고 양자혁신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대학연구소 하나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시설의 정체는 미국 최초의 상업용 양자융합 시설입니다. 이곳에 아이온큐의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와 빛을 이용한 광자 기반 양자 네트워크가 동시에 설치가 됩니다. 상업적으로 누구나 돈을 내고 접속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이 핵심이죠. 초기 집중 분야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 네트워크 보안과 센싱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망이 불안해진 지금 양자 기술로 전력망을 효율화하고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 안보급 과제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창출할 경제 가치는 2026년부터 35년까지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배경도 든든합니다. 채터누가 시장 팀 켈리는 이 역사적인 날에 위해서 헌신적인 역할을 한 핵심 파트너 아이온큐에게 감사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빌리 테네시 주지사,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공화당 거물급 인사들이 초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밀어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 정치권이 밀어주고 지자체가 판을 깔아주는 사업, 이것만큼 확실한 해자가 있을까요? 테네시는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넘어서 퀀텀밸리로 진화를 하고 있고 그 심장에는 아이온큐가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영향력은 미국 대륙을 넘어서 아시아와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소식인데 아이온큐의 핵심 파트너이자 자회사나 다름없는 아이디 퀀티크가
아세안 양자 서밋에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무려 52km 구간의 양자 암호 통신 시연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새로 선을 깐 게 아닙니다. 기존에 깔려있던 표준 광 케이블 그대로 사용하면서 양자 기술을 얹어서 해킹에 불가능한 통신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능 수치도 완벽합니다. 에러율은 1% 미만, 비밀키 생성 속도는 초당 7000bps, 가시성은 98%. 이 정도면은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당장 은행 전산망이나 정부 기밀통신에도 써는 통신사급 성능입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2026년 말레이시아는 국가 양자 정책을 시행합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잇는 조호르 싱가포르 경제특별구역에서 데이터 센터, 금융기관들이 이 양자 보안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이온큐와 아이디 퀀티크는 여기에서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형 양자 암호라는 구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깔아주고 매달 사용료를 받는 가장 이상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온 오르빗 팟캐스트에서 아이온큐의 자회사 카펠라 스페이스의 CEO 프랭크 백스가 출연해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망치로 때려도 부서지지 않는 금고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곧 산업용 레이저가 발명될 것을 알고 있다. 즉 우주에서 쏟아지는 방사능과 극한의 환경을 견디면서 통신을 지켜낼 유일한 열쇠는 양자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26년을 그토록 기다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6입니다. 이번 CES는 역사상 처음으로 양자 컴퓨터가 주인공, 즉 센터 스테이지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주제가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양자는 곧 비즈니스다. 더 이상 연구실의 과학 실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돈을 벌고 산업을 바꾸는 진짜 비즈니스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누가 연사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온큐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인 마가릿 아라카와입니다. 그리고 아이디 퀀티크의 부사장 사이먼 파트코빅도 함께 무대에 서는데 기술 책임자가 아니라 마케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이건 아이온큐가 이제 기술 검증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물건을 팔러 나간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CES에서 양자 대중화를 선언하고 전 세계의 돈을 끌어모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화려한 라스베가스의 조명이 다가 아닙니다. 아이온큐가 겉으로는 비즈니스를 외치고 있지만 뒤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무서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이온큐가 영입한 인물 에이브러함 알렉산더를 주목해야 됩니다. 알렉산더는 미 육군 노스그루먼 그리고 자율주행 군사차량 회사인 포테라 출신입니다. 국방 하드웨어의 찐 전문가죠. 아이온큐가 왜 이런 하드웨어 전문가를 뽑았을까요? 도대체 왜 갑자기 아이온큐는 국방 전문가를 영입하고 우주기업을 인수하고 드론 기술에 목매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업 확장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보고서는 이걸 보시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지금부터 진짜인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어쩌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문서 보이시죠? 바로 25년 10월 14일 워싱턴의 정책 컨설팅 펌이 발행한 미 연방정부의 양자과학 최신 정책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건 검색해서 나오는 뉴스랑은 차원이 다른 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작전 지시서와 같은 문건입니다. 여기 2페이지 핵심 요약을 보시면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대규모의 베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겠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27년 예산을 위해서 국가가 명운을 걸고 도박에 가까운 빅벳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페이지 하단에 정책 우선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 우선순위 중에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가 아예 박혀 있죠. 심지어 이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소름 돋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방부가 전쟁부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양자를 단순히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절대 무기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이온큐가 에이브러함 알렉산더를 영입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보고서 국방부 페이지, 국방부 섹션을 보시면은 국방부가 연구에서 실전 적용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나옵니다. 바로 PNT, 즉 GPS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위치와 시간을 정밀하게 알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이온큐가 최근 왜 헤븐 에어로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9페이지에 적힌 국방부의 PNT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단순한 양자 컴퓨터 회사가 아닙니다. 수소 드론에 양자 센서를 달아서 GPS 없이도 적진을 타격하고 우주의 양자 위성을 띄워서 절대로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을 깔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은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방정부의 우선순위 중에서 첨단 제조 역량 옹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공장을 돌려서 대량 생산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아이온큐가 시애틀에 제조시설을 짓고 델과 손잡는 이유가 바로 이 지침을 따른 것이죠. 돈의 흐름을 보면은 다른 과학기술 예산은 삭감되는 와중에 양자 예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국방부와 정보국이 이 예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온큐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칩을 드론에 장착할 수 있게 정밀 튜닝을 해주거나 우주 환경에서도 작동하게 만드는 특수목적 하이테크 파트너들이 따로 있습니다. 펜타곤이 이 아이온큐에게 빅벳을 걸 때 그 옆에서 조용히 수혜를 입는 국방양자 연합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문건은 백악관이 직접 승인한 국가양자 전략의 원본입니다. 이건 펜타곤의 미국 정부가 설계해둔 마스터 플랜인데 이 보고서의 4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 미국의 진짜 속내가 적혀 있습니다. 백악관은 6개의 절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3번 양자산업 육성, 그리고 4번 경제와 국가안보의 균형, 마지막으로 핵심 인프라 제공입니다. 보이십니까? 국가안보와 인프라. 미국은 처음부터 양자 기술을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안보 자산이자 산업 기반으로 키우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아이온큐가 국방부와 손을 잡고 제조 공장을 짓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3번과 5번의 지령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말로만 떠드는 계획이냐? 3페이지를 보시면은 미국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입법과 예산, 그리고 연방기관을 총동원하는 연방 차원의 접근을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가 돈을 대고 백악관이 지휘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양자 예산이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 전역에 찍힌 이 붉은 점들, 이게 학교일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함께 전략적으로 배치한 국가양자연구센터의 위치입니다. 동부의 브룩헤이븐부터 시작해서 서부의 버클리까지 펜타곤은 이미 미국 땅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양자 요새를 구축해 놨습니다. 이 지도에 나온 거점들이 바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설치가 되고 국방기술이 테스트가 되는 전초기지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 지금 터져나오는 뉴스들은 이 설계도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인프라가 완성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판은 깔렸습니다. 우리는 이 거인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도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인프라를 독점할 진짜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각종 리포트들을 분석해서 찾아낸 아이온큐와 함께 미국 정부의 예산을 독식할 단 하나의 파트너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은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 종목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냥 지금 여기서 알려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은 시총이 가벼운 종목 특성상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털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양자 관련주는 뉴스 하나, 일정 하나의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핵심 파트너 종목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도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 구글 폼에서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로 뚝심 있게 장기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 핵심 파트너 종목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챙기신 뒤에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아이온큐로 물량을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자산가들이 부를 증식하는 스노우볼 방식인데, 아이온큐 하나로 불안하다,
미국 국방부와 양자 컴퓨팅 관련 돈이 쏠리는 진짜 수혜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